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제자님들 1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40페이지까지 왔죠.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40페이지를 보고 있는 제자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제자님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이제 오프라인 제자님이 아니더라도 혹시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왔든 못 왔든 하여튼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왔을 거니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0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 강의 할 거죠. 선생님이 또 아까 방금 전에 한 말, 오프닝 때 한 말 나중에 제가 보진 않겠지만 보면 엄청 웃길 거예요. 수업이 끝나서 영상을 올리면 가끔 보는데 가끔 보는데 이제 좀 약간 이제 수업 말고 이제 다른 내용들이 약간 두서가 없더라고요. 두서가 좀 없어서 이쁘게 해주십시오. 자, 또 이제 쌀데없는 소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0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이제 제목이 이제 2차 시계 인수분해예요. 2차 시계 인수분해. 이 제목만 이해하면 이제 40페이지는 이제 왼쪽은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 될 텐데 이 제목을 애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어가지고 잘 이해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애들이 그냥 2차식을 인수분해한다 이렇게만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2차식을 인수분해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면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 2차식의 인수분해를 2차 방정식의 해관점 근이라고 할까요? 2차 방정식 근관점에서 인수분해를 바라봐요.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를 합니다. 2차식의 인수분해를 2차 방정식의 근의 관점에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2차 방정식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예뻐 보이네요. 좋아, 이렇게 얘기할게요. 2차식의 인수분해를 제가 이제 이게 너무나 선생님이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디테일한 표현을 잘 안 쓰는 게 있어요. 그냥 딱 바로바로 해버려서 좀 이쁘게 정리를 별로 안 했었는데 오늘 조금 예쁘게 할게요. 2차식의 인수분해를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할게요. 2차 방정식의 근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2차식의 인수분해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식의 인수분해를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근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을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해결 방법을 2차 인수분해 해결 방법을 2차 방정식의 근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좋네. 2차 방정식의 근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다시 원래의 2차식의 인수분해.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처럼 저렇게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2차식의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되어 있다. 원래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이에요. 2차 방정식 근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잠깐 이제 수업을 이끌어 가볼게요. 어쨌든 2차식의 인수분해를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본다. 다시 2차식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x제곱 플러스 2x-3이라는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냐면 이런 건 너무나 쉽게 그냥 x, 1, 3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건 너무나 쉽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x-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그냥 2차식의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볼 필요 있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인수분해가 쉽게 되니까. 그런데 만약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만들면 x제곱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 만들까요? 잠깐만요. 실근 나오게 하려고요. 잠깐만요. 한별식이 오케이. 실근 나오니까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야이를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야이 이거 인수분해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인수분해 못 하시겠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인수분해가 어려울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못 하니까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관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잠깐 요거 여기 좀 키핑 좀 해줄게요. 이거 이렇게 할게. 야이를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을 야이를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을 야이를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야이를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관점이 나와야 돼요. 바로 저도 지금 그래 공식 이용을 잠깐 얘기할게요. 그래 공식 이용.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봅시다. 야이를 조금 더 건들고 들어갈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우리가 이제 2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쉽게 됐지만 만약 야이가 쉽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야이가 쉽게 안 된다. 그러면 야이가 쉽게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야이를 잠깐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으로. 괜찮겠어요?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x-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x-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한 다음에 0 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이가 지금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가 되지만 쉽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야이를 순간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 놓고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2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야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무슨 말이냐? x-알파, x-베타는 0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알파도 근해 공식으로 구하고 베타도 근해 공식으로 구한 다음에 구해봤더니 알파가 1이고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3인 거죠.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니까 야이를 근해 공식으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0을 근해 공식으로 알파를 구했더니 알파는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0을 없애버리면 2차식의 인수분해가 되었다 이거죠. 0을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돌아가라. 2차식의 인수분해가. 다시 다시 돌아가는 얘기는 등호와 우변의 0을 없애버리면 우변의 0을 삭제해버리면 없애버리면 지워준다고 삭제는 상관없죠. 삭제해버리면 없애버리면 다시 2차식의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나 풀 건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설명했는데 오히려 또 혼란을 줬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인수분해할 때 a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얘기예요. 야, 이게 뭐냐면 알파와 베타를 누구로 구하자? 알파와 베타를 구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2차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를 a, x-알파, x-베타를 인수분해했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하고 베타를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이제 이런 2차식이 인수분해가 힘들어요. 인수분해가 힘드니까 잠깐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근의 공식으로 구해보자 이거예요. 근의 공식으로. x는 어떻게 된다 이거죠. 근의 공식으로. 짝수 공식 쓸게요. 짝수 공식 쓰면 여기는 지금 a가 1 될 거고 b 프라임이 이제 마이너스 1 될 거죠. c는 이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1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이 1 될 거고 마이너스 ac니까 ac가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 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해졌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이제 이걸 인수분해하라고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을 인수분해하라고 하니까 잠깐 야기를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0을 만족시키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겠다 이거. 알파하고 베타를. 그럼 알파가 뭐냐 이거죠. 알파가 1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죠. 1 플러스 2 루트 2. 베타는 뭐냐 이거죠. 1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2차 방정식 관점을 봤을 때는 x로 되겠죠. x 마이너스 알파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1 플러스 2 루트 2 들어갈 거죠. 중괄호를 할게요. 이렇게 1 플러스 2 루트 2 x 마이너스 알파가 1 플러스 2 루트 2니까 베타 x 마이너스 베타가 1 마이너스 2 루트 2죠. 1 마이너스 2 루트 2죠. 이렇게 되겠죠. 괜찮겠어요? a가 0인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겠다. 2차 방정식 관점에서.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y를 이제 예쁘게 적어주면 x 마이너스 전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고 y를 예쁘게 적어주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를 없애버리면 0을 없애버리면 이 2차식의 인수분해가 됐다 이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버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려운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인수분해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자. 그러니까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자. 이게 원래는 제가 2차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막 길게 얘기했지만 어려운 2차식의 인수분해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자.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른 표현인 줄 몰라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조금 자주 하게 될 거예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때 얘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관점으로 해와 그는 점에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관점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x가 알파, x가 베타잖아요. 알파, 베타가 이렇게 꼭 무리수가 아니더라도 허수가 나올 때까지 또 복소수, 실수 허수가 나와도 인수분해 해달라는 얘기예요. 허수가 나와도. 무슨 얘기냐? 내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하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인수분해 해주라는 얘기 해주라. 이런 식으로. 얘가 너무 이제 켤레복소수로 예를 들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유리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요. 근관점에서 알파, 베타가 유리수일 때까지. 우리가 뭐 특별한 말 없으면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은 이렇게 이런 2차식 인수분해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보면 알파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고 베타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건 유리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 거예요. 유리수의 범위에서. 근이 이제 3분의 1, 4분의 1 나오잖아요. 특별한 말 없으면 유리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줘요. 유리수의 범위까지.
뭐 이렇게 특별한 말 없으면 뭐 무리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말 없으면 유리수까지만 인수분해하면 돼요. 유리수까지만 인수분해하면 돼요. 특별한 말이 있을 거예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이런 말을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이런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2차식의 인수분해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2차식의 인수분해가. 2차식의 인수분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해 공식 관점에서 인수분해할 건데 그 근이 뭐 허수가 나오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x-알파, x-베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인수분해 했는데 알파, 베타가 허수가 나오니까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말을 줄 거예요. 보면 잠깐요. 혹시라도 일품하고 책을 좀 마칠게요. 일품에서는 이제 막 그걸 길게 얘기하지. 여기 하나 주어졌네요. 자, 보면 지금 보면요. 죄송해요. 잠깐 볼게요. 오케이.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얘를 지금 인수분해하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이거 인수분해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말 없으면 왜 그렇죠? 왜 여기 있죠? 야를 인수분해하래요. 특별한 말 없으면 인수분해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를 이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할 거예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얘기는 야를 이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알파 베타를 이제 근해 공식으로 구해놓고 알파 베타가 복소수라는 얘기예요. 그 확장해가지고 이제 그걸 끝까지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x가 한번 구해볼게요. 근해 공식. 괜찮아요?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이게. 선생님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게 있다면 반성하고 이제 오프라인 때는 아주 천천히 해가지고 쏙쏙 이해되게 해드릴게요. 지금 선생님이 좀 체력적으로 약간 힘든 게 있어서 짝짝거든요. 또 귀한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병입니다. 병 진짜로. 자, x를 구하게 되면 짝수 공식으로 구해버릴까요? 짝수 공식으로 구하게 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플러스 b 프라임의 제곱이 1 될 거고 ac가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인데 i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고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이제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여기라는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a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요 그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알파하고 베타 값이 뭐냐 이거 알파하고 베타 값이. 그래서 알파가 어떻게 된다? 알파가 이렇게 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또 하나는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그럼 양의를 이제 예쁘게 적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x 플러스 1 플러스 i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0인데 0을 없애버리면 이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얘기는 근관점에서 볼 때 알파 베타 값이 복소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유리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얘기는 알파 베타 값이 유리수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좀 길게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점점 더 쉽게 강의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좀 쉬었다가 한 2분 3분만 쉬었다가 13번, 14번, 15번 이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